먼 옛날 바다 이구아나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갈라파고스로의 여행이었다. 거의 1000km에 달하는 이 여행은 녀석이 파충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파충류는 오래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착해서도 살아남기는 어려웠다. 화산섬인 이곳에서 먹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다 이구아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게 됐고 차츰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해양성 도마뱀이 됐다. 이놈은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다. 육지 이구아나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6개 섬에 모두 살고 있다. 종류는 두 종류인데 모두 고유종이라고 한다. 에콰도르 본토에 있는 그린 이구아나와는 달리 몸의 색깔은 노란색과 진한 밤색을 띈다. 녀석의 발톱은 바다 이구아나의 발톱만큼 발달되지는 않았다. 육지 이구아나의 입은 뾰족하다. 입이 뭉툭해야 바위에 붙어있는 해조류를 뜯어먹기 유리한 바다 이구아나와는 달리 육지 이구아나는 선인장을 주로 먹기 때문이다. 육지 이구아나의 목덜미는 바다 이구아나와는 달리 축 늘어져 있다. 아마도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달라서 온 변화로 추정된다. 바다 이구아나 한 마리가 먹이를 먹고 있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때가 되면 녀석들은 신선한 해조류를 먹기 위해 바닷물에 잠겨있던 바위들이 있는 곳까지 나온다. 덩치가 큰 수컷들은 더 먼 바다까지 나가며 물속에서도 30분, 40분은 너끈히 버틸 수 있다고 한다. 갈라파고스에는 키가 큰 선인장들이 많다. 선인장이 키가 커진 이유가 육지 이구아나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육지 이구아나가 선인장 열매를 먹으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키가 커졌다는 논리다.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한 생각이다. 육지 이구아나는 가시와 선인장을 한꺼번에 씹어 삼킬 만큼 턱이 강하고 바다 이구아나에 비해 성격이 사납다. 같은 조상에서 태어났으나 고립과 격리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살아온 이들. 한 녀석은 갈라파고스의 땅을, 한 녀석은
갈라파고스의 바다를 택한 것이다. 갈라파고스 전 지역의 바다를 지배하는 갈라파고스 상어를 만났다. 갈라파고스 상어는 특히 먹이를 먹을 때나 짝짓기 시기에 무척 예민해진다.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놈이다. 갈라파고스 바다에는 10종류 이상의 상어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이 갈라파고스 상어가 가장 강하고 성격도 사나운 놈이다. 비상어떼의 가운데에서 갈라파고스 상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갈라파고스 상어는 10마리 내외의 새끼를 낳는데 갓 태어난 새끼의 크기는 50에서 80cm 정도라고 한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유유히 바닷속을 돌아다니는 이 녀석에게서 지배자의 위험이 물씬 풍겨난다. 이놈은 다 자라면 3m를 훌쩍 넘어가는 대형 어종으로 갈라파고스 해양 생태계의 정점을 이룬다. 깊은 바다에서 활동하며 주로 오징어, 문어,
물고기 등을 먹고 산다고 한다. 빨간 목주머니를 한껏 부풀리고 있는 이 녀석, 구남새 수컷이다. 이것으로 암컷을 유혹해 짝짓기 할 상대를 정한다. 짝을 찾은 수컷은 날개를 퍼덕여 다른 수컷을 쫓아낸다.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빨간 것은 세수비움이라는 식물이다. 이 식물은 건조한 때에 오히려 잘 자란다고 한다. 지금 갈라파고스는 새끼를 낳고 키우는 번식기다. 섬 전체가 이들의 분주함으로 들썩인다. 새끼 돌보랴 영역 지키랴 어미 구남새가 경황이 없다. 어미는 윗속에 저장한 먹이를 개워 어린 새끼에게 먹인다. 알바트로스는 한 번에 하나의 알만 낳는다. 그리고 그 새끼에게 온 정성을 기울인다. 간혹 포식자에게 먹히거나 알이 깨지거나 해도 그 해에는 다시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한다. 한 번 짝을 정하면 평생을 함께하는 알바트로스 부부. 계속해서 새끼를 못 낳는 경우가 아니라면 헤어지는 일이 없다고 한다.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다. 날개를 펼친 길이가 4m에 육박하는 놈도 있다고 한다.
태어난 시기가 조금씩 다른 서로 다른 종류의 새끼들이 섬 곳곳에 살고 있다. 새끼들은 부화한 지 3개월 정도가 되면 비행 연습을 시작한다고 한다. 힘껏 날개를 퍼덕여 보지만 아직은 힘이 붙이는 모습이다. 이른 봄, 갈라파고스는 이들의 비행 연습으로 분주하다. 돌고래는 물속 생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녀석으로 알려져 있다. 호기심도 많고 사람들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 사람과 교감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근한 녀석들이다. 바다사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나 보다. 두리번거리며 무리를 찾는 듯하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갈라파고스의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풍요로운 생명의 터전이다. 일반적으로 돌고래의 수명은 25년에서 30년 정도라고 한다. 돌고래는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어미의 젖으로 키운다. 주로 무리 생활을 하며 오징어나 물고기를 먹는 돌고래는 수중 음파를 이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거대한 놈은 바로 만타, 흔히 쥐가오리로 불리는 놈이다. 이 녀석의 몸 길이는 최대 6m, 몸무게가 1,500kg으로 가오리 종류 중 최대의 크기를 자랑한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첩한 편으로 잠깐만에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커다란 해마처럼 생긴 이자벨라 섬은 길이가 150km에 이르는 섬으로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이 섬은 갈라파고스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데 제주도의 약 2.5배라고 한다. 등에 분화구가 있는 이 섬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섬들 중에서 서쪽에 위치하는 비교적 젊은 섬으로 지금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섬의 남쪽에 있는 시에라 네그라 화산은 가장 최근인 2005년에 크게 폭발했었다. 갈라파고스의 모진 바람에도 꽃은 피어난다. 얼핏 보면 참새처럼 보이는 이놈이 바로 그 유명한 핀치라는 새다. 갈라파고스 고유종인 이놈은 다윈의 이름을 따서 종종 다윈의 핀치라고 불린다. 다윈이 이 새를 통해 진화론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핀치들은 갈라파고스 제도 각각의 섬에서 저마다 독립적으로 적응해 진화해 왔다. 실제로 이 새들의 부리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환경과 먹이의 유형에 따라 부리가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깨물어 먹는 핀치들의 부리는 좀 더 작고 널찍하고, 찔러서 먹는 핀치들의 부리는 가늘고 길고 뾰족하다. 또 먹이를 부수어 먹는 핀치들의 부리는 길고 두툼하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의 거북이와 핀치들을 세밀하게 관찰해 이를 바탕으로 그의 대표작 종의 기원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윈은 갈라파고스를 살아있는 진화의 실험장이라고 불렀다. 핀치와 더불어 다윈이 가장 사랑했던 녀석, 바로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쉬는 중이다. (400kg이) 넘는 덩치로 자이언트 거북이라고도 불리는 이놈은 지구상에 오직 갈라파고스에만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이다. 한때 수십만 마리가 넘었던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의 수는 이제 겨우 약 15,000마리 정도.
게다가 이곳 갈라파고스 섬 내에 가축과 목장의 증가로 점점 이들의 생활터전이 고산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란다. 다윈 연구센터는 갈라파고스의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갈라파고스의 자연 생태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멸종돼가는 육지 거북이와 육지 이구아나 등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갈라파고스의 코끼리 거북이들은 물과 먹이가 없는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해적선과 포경선이 갈라파고스에 드나들던 시절 엄청난 수가 식용으로 포획돼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함께 들어온 쥐가 어린 거북이들의 천적이 돼서 지금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원래 갈라파고스에는 모두 14개 종의 거북이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중 3가지 종은 이미 멸종되고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종 중에서도 핀타종 거북이는 론썸 조지라는 이름을 가진 수컷 한 마리뿐이라고 한다.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의 형태는 등껍질이 돔형인 것과 말 안장형인 것으로 나뉜다. 갈라파고스란 섬의 이름도 원래 말 안장 모양을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말 안장형 육지거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 등껍질의 앞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목을 길게 뽑을 수 있어서 더 높은 곳의 먹이를 먹을 수 있게 진화된 거북이다. 연구센터 내에는 육지거북의 알들을 부화시키는 부화장이 있다. 알에서 깨어나면 사육장에서 키우게 되는데 다른 포식자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 만큼 크게 되면 원래 알을 가져왔던 섬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이놈이 바로 북쪽 핀타섬에 남아있던 최후의 거북이 론썸 조지다. 얼마나 오래 혼자 있었으면 이름마저 론썸 조지일까? 론썸은 외롭다는 의미다. 핀타섬에서 단 한 마리 살아남은 거북이가 바로 조지다. 그래서 같은 종이 없다. 과학자들은 혹시라도 같은 종의 암컷을 찾을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암컷 2마리를 이자벨라 섬 울프 화산에서 데려와 같이 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짝짓기에 실패. 아직도 새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거의 희망이 없다고 한다.
지구상에 단 한 마리, 마지막 핀타종 거북이 론썸 조지. 외로움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조지를 만든 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서 그를 동정하는 것도 바로 우리다. 고래상어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어류다. 몸 길이는 보통 12m, 최대 18m까지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몸무게가 15에서 20톤이라니 엄청난 놈이다. 이놈은 플랑크톤, 새우,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산다. 물속에서 이런 엄청난 놈을 만난 건 대단한 행운이다. 이런 큰 덩치에도 성격은 너무 유순해서 한 번도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한다. 등에 붙어있는 물고기는 빨판상어라 불리는 놈인데 분류학적으로는 상어는 아니란다. 고래상어가 흘린 찌꺼기를 먹고 사는데 이놈 등에 업혀 공짜로 이동하고 안전도 도모하는 이른바 무의도식형 팔자 좋은 물고기다. 너무 커서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고래상어 한 마리가 갈라파고스의 푸른 바다를 천천히 헤엄쳐 가고 있었다.
새끼 바다사자 한 마리가 어미를 잃었다. 물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미를 찾아보지만 찾을 길이 없어 보인다. 어미를 잃은 이런 새끼 바다사자가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람. 바다사자의 어미와 새끼는 냄새로 서로를 알아본다고 한다. 사람이 만져서 새끼의 체취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미는 새끼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새끼는 치열한 적자 생존의 동물 세계에서 자신의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무도 남의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는 이미 남이 돼버린 것이다. 적지 않은 수의 바다사자 새끼들이 이런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 녀석들 중에 어미 잃은 새끼가 없기를, 또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없기를. 이들이 있어 늘 유쾌했다. 갈라파고스의 바다에 다시 어둠이 내린다. 밤바다는 평화롭고 아늑하다. 잠든 것들도 깨어있는 것들도 각자 저마다의 삶을 살아간다.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고 또 흘러갈 것이다. 그 속에서 이들은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다. 바다거북 한 마리가 누가 부르는 듯 갈라파고스의 밤바다 속으로 사라져간다. 다시 새날이 밝았다.
살아 숨쉬는 것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시작한다. 섬은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다. 그들만의 삶으로 충만했던 생명의 섬. 축복 같은 이 햇살이 이들과 영원하기를. 여기는 갈라파고스다. 이 녀석의 이름은 메가오리. 모습이 날개를 편 매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른 목골의 몸 길이는 무려 2m 정도. 엄청난 놈이다. 꼬리가 채찍 모양으로 길고 등 쪽에 한 개의 가시가 있다. 우주 공간을 고요히 떠가는 우주선처럼 갈라파고스 바닷속 메가오리의 유형은 신비하고 아름답다. 새들이 나란히 날며 서로의 비행을 돕듯이 메가오리들은 서로의 날개짓으로 보이지 않는 물결을 함께 타고 느긋하게 이동한다. 갈라파고스의 바닷속은 또 다른 하늘이다. 깊고 푸르다. 방금 전 사냥으로 배를 채운 이 녀석의 이름은 부비. 바보란 뜻의 이 이름은 우스꽝스럽게 걷는 걸음걸이 때문에 붙여졌다. 페인트로 칠한 듯한 파란 발을 가졌다고 해서 이 녀석의 이름은 파란발 부비.
이놈은 발이 빨개서 빨간발 부비. 덩치가 작아 곧잘 나무 위에도 앉을 수 있다. 지금 이곳은 새끼를 낳고 기르는 시기다. 이놈은 얼굴이 마스크를 쓴 것 같아서 마스크 부비다. 새 종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다. 부비는 구애를 할 때 조그만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준다고 한다. 소박한 선물로 암컷을 유혹한다. 파란발 부비 한 마리가 구애를 한다. 뽀뽀하듯 암컷에게 다가가 슬쩍 기대도 보고 쓰다듬기도 한다. 그러나 별무신통. 그러자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다. 바로 부비 댄스. 나도 반해버린 부비의 귀여운 구애춤. 한쪽 발을 들었다 놓았다 스모 선수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암컷은 수컷이 마음에 들면 짝을 맞춰 일명 부비 투스텝 댄스를 춘다고 한다. 아쉽게도 우리는 투스텝 댄스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구애에 성공하면 암컷과 수컷은 나란히 집을 짓는다. 새끼가 태어나면 부비들은 두 발로 새끼를 감싸 따뜻하게 해준다. 새끼들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 마스크 부비는 2개의 알을 낳는데 먼저 부화된 첫째가 나중에 부화된 둘째를 밀어내 죽게 만든다고 한다. 만약에 첫 번째 알이 부화되지 않으면 두 번째 알에서 부화된 새끼를 키우게 된다. 먹이 조건 때문에 새끼를 한 마리밖에 키울 수 없지만 만일을 위해 2개의 알을 낳는 것이다.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새끼 마스크 부비 한 마리. 마스크 부비는 모성이 아주 강한 새로 알려져 있다. 새끼를 키우는 어미는 아주 민감해서 촬영하는 내내 우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새끼의 부리는 아직 제 색깔을 띠지 못했다. 새끼들은 태어나 약 2달 정도를 부모와 같이 살다가 그 후 독립한다고 한다. 이곳 갈라파고스는
태평양의 적도에 걸쳐져 있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큰 섬 13개와 작은 섬 6개, 그리고 수많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이 군도 전체의 면적은 제주도의 약 4배 정도라고 한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약 3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에 화산 분출의 결과로 생성됐다. 가장 큰 섬인 이사벨라 섬은 지금도 여전히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갈라파고스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간다. 생긴 대로 주어진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길이 없는 바다에서 이들은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환경에 맞게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것. 그것이 갈라파고스의 생존 법칙인 것이다. 바다거북의 등껍질에서 먹이를 찾는 이 녀석도, 그놈에게 넉넉한 등을 빌려주는 바다거북도 마찬가지다. 제 몸 색깔을 바꿔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놈도 오랜 세월 스스로가 살아가야 할 길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바다의 생물들은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쫓아 조금씩 진화를 한다. 바다사자는 갈라파고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애교 많고 귀여운 녀석들이다. 갈라파고스에는 약 5만 마리의 바다사자가 살고 있다. 다 자란 수컷은 약 250kg까지 나간다고 한다.
갈라파고스의 물빛은 정말 아름답다. 드디어 바다 이구아나를 만났다. 녀석은 저렇게 콧구멍으로 몸 안의 염분을 밖으로 배출한다. 바다를 생활 영역으로 하는 유일한 해양성 도마뱀이 바로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다. 이 녀석이 이 이구아나 무리의 대장이다. 집단의 우두머리는 때때로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 무리를 복종시킨다. 동물은 보이는 힘으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는 바다에서 주로 해조류를 뜯어먹고 사는 유일한 파충류다.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자랑하며 몸 길이는 약 1.5m까지 자란다. 바다 이구아나의 발톱은 이런 환경에 적응해온 표본이다. 미끄러운 바위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진화되어 온 것이다. 바람과 파도의 섬 갈라파고스. 파도는 삶을 가르고 바람은 죽음을 보듬는다. 삶처럼 자연스러운 죽음이 여기 누워있다. 어쩌면 아까 바위 위 그놈의 아비일까 어미일까.
속여 먼저 보낸 짝일까? 갈라파고스 제도가 생겨난 것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열지점과 움직이는 바다 밑의 지각 활동의 결과라고 한다. 열지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봉우리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지각이 움직임으로써 봉우리가 옆으로 밀려나게 된다. 다시 화산이 폭발하면 봉우리가 생기게 되고 지각 활동으로 옆으로 밀려나고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봉우리가 생기고 그런 반복된 활동으로 연속적으로 늘어선 화산 봉우리가 남게 된다. 따라서 갈라파고스의 섬들은 동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다. 그런 이유로 에스파뇰라 섬이 가장 오래된 섬이란 걸 알 수 있다.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갈라파고스 섬. 최초의 생명체는 바로 선인장이다. 제 몸 안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선인장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이 척박한 땅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머리 모양이 특이한 이 녀석은 가리비 머리 귀상어라고 불리는데 망치상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암컷들은 주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집단 짝짓기를 하거나 포식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보통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성숙하면 3m를 넘어간다고 한다.
귀상어는 본래 위험한 바다 생물이다. 하지만 갈라파고스의 귀상어는 비교적 온순하다고 한다. 이놈들은 바라쿠다로 불리는 열대어종이다. 오히려 이놈들이 무척 성격이 포악하다고 한다. 갈라파고스 바다는 섬 육상에 못지않은 생태계의 요람이다. 특히 바닷물이 맑고 대형 어종들이 많아 전 세계 다이버들의 엘도라도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번 이런 장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놈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건 대단한 행운이다. 갈라파고스에도 사람이 산다. 지금 갈라파고스 제도 전체의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고 그중 산타크루즈 섬에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한다. 산타크루즈 섬의 고원 목장지대. 갈라파고스 육상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인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를 만났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던 동물 중 하나이다. 천천히 느리게 자신이 이 섬에서 진화해온 속도로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가 이동을 한다. 이놈은 지구상에서 가장 몸집이 큰 육지 거북이다.
이놈의 수명은 보통 170살에서 180살 정도. 오래 사는 놈은 200살 이상 살기도 한다니 사람의 2배 이상을 너끈히 사는 셈이다. 딱딱한 등딱지를 제외한 녀석의 피부는 기생충 감염이 쉽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녀석은 진흙물 속에 들어가 벌레를 떼내고 있는 중이다. 적도의 펭귄이라니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다. 갈라파고스 펭귄은 크기가 40cm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펭귄이란다. 남극에 주로 살지만 찬 바닷물인 페루 해류를 타고 적도 지역인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적도 지역 유일의 펭귄이 바로 갈라파고스 펭귄이다. 이놈들은 더우면 찬물 속으로 뛰어든다. 날지 못하는 날개를 지느러미처럼 활용해서 물속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뛰어난 수영 선수이기도 하다. 갈라파고스 매를 발견했다. 우리를 발견하고는 겁을 먹은 새끼가 울어댄다. 어미는 멀리서 관찰만 할 뿐 성큼 새끼 곁으로 날아오지 않는다. 새끼는 여전히 낯선 이방인을 경계한다. 우리는 새끼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 발짝 물러났다. 갈라파고스 매는 갈라파고스 하늘을 지배하는 대표적 맹금류로 뛰어난 사냥 실력을 과시한다.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은 발톱과 옅은 밤색의 깃털. 시간 속에 새끼는 강해지고 어미를 이어 다음 세대의 하늘을 지배하는 패자가 될 것이다. 어미는 우리를 경계하지 않아도 될 존재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새끼를 남기고 훌쩍 날아갔다. 아마 먹이를 구하러 갔을 것이다.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의 유일한 천적이 바로 갈라파고스 매라고 한다. 어린 이구아나들이 주로 매의 먹잇감이 된다. 이구아나들 틈 속에 갈라파고스 가마우지 몇 마리가 있다. 이놈들은 날개가 퇴화해 날지 못한다. 변온동물인 바다 이구아나는 체온이 내려가면 서로 몸을 겹쳐 따뜻하게 한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은
이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매 한 마리가 무엇인가를 뜯어먹고 있다. 천적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태어난 이구아나 무리들이 신기하다. 바다사자의 나른한 오후다. 갈라파고스 바다사자들은 틈만 나면 잠을 잔다. 천적이 거의 없는 갈라파고스에서는 긴장해야 할 일 또한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새끼는 한두 살 정도가 되면 가까운 해안에서 생존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다. 집단 생활에는 항상 서열 다툼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위치가 정해진다. 바다사자 무리는 집단 생활을 하며 수컷 우두머리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최고 20년을 사는 바다사자들은 3년 동안 어미젖을 먹고 자란다. 1년에 한 번 새끼를 베고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그래서 가끔 형제가 나란히 젖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다고 한다. 사람에 대한 경계도 없고 녀석들을 괴롭힐 천적도 없다. 물 바뀌면 어디든 몸을 누이고 졸리면 마음 편히 눈을 붙인다. 바다사자는 갈라파고스의 낙천가들이다. 오후의 달콤한 시에스타. 녀석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미 잃은 새끼 한 마리가 마음 바쁜 저녁. 모든 것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갈라파고스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